지난주에 태극 도설을 했죠. 그죠? 태극 도에 대한 설명. 주돈이 선생이 그리고 썼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주돈이 선생 같은 분은 정말로 학자이자 도인이신 분이셔요. 황정견이라고 하시는 양반이 주돈이 선생을 평할 때 글로 이렇게 평을 했어요. 광풍 재월 같은 사람이다. 바람에 구름이 거쳐서 밝게 드러난 것. 그죠? 구름, 비겔 제자예요. 비겐 뒤에 달이 청명하게 나타난 것.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사하잖아요. 저기 그 담양 가시면 소세원이 있어요. 그죠? 소세원 가면은 제월당 광풍각이 있죠. 그죠? 제월당 아래 바로 광풍각이 있죠. 다 이거 따서 제호로 쓴 거잖아요. 집 당호로. 저쪽 안동 이런 데 가면은 많아요. 이런 거 붙여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주둔이의 사람됨을 얘기하죠. 평생을 그렇게 욕심 없이 사셨던 양반이셔요. 자기 집 정원에 난 풀도 뽑지 않으셨어요. 정원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왜 자연스러움을 무너뜨리냐 이거죠. 자, 태극을 했죠. 태극에서 뭔가가 동하게 돼서 그 동한 것이 움직이니까 움직임이 양을 만들었다. 양이 지긋해지니까 고요해졌고 그게 또 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태극이 뭘 만든 거예요? 태극이 양의,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음양이에요. 음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하는 건 양이고 정하는 건 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 양의를 세웠는데 그러면은 무엇이 동하고 무엇이 정했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무엇의 음양이냐 이거죠. 무엇의 음양이냐. 그냥 동하는 건 다 양이고 정하는 건 다 음인가? 그렇죠. 지금 동정을 얘기할 때 동한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 동한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냥 그러면 요만큼 동하고 저만큼 동하고 그만큼 동하고 다 동한 거. 자, 그러니까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태극에서 양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태극은 사라지고 양의, 음양만 남은 것이다. 이건 착각이죠. 그죠? 그럼 이건 발생 순서를 얘기한 거지. 이 양의에는, 음양에는 태극이 지금 따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둘인데 둘의 상태만 본 것을 우리는 음양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그 무엇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무엇이 따라왔죠. 무엇이 따라왔잖아요. 이 일이 따라온 거라고요. 근데 이 태극은 우주 전체 가장 큰 것, 분열되지 않은 상태의 하나예요.
여기는 당연히 통일의 하나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하나인 거예요. 그게 어느 개체의 온전한 하나이든 정말로 세상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는 그 하나이든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는, 이 일은 태일이라고 하죠. 이 태일은 쓰지 않는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주역 점을 치실 때 산대가 50개 산대를 가지고 점을 치는데 저 일을 빼죠. 일을 꺼내서 딱 앞에 놓고 49개 가지고 점을 쳐요. 일은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일이 그 무엇인가의 음량이 작동했다는 것은 어느 개체에 뭔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기의 운동을 한정하는, 주재하는, 주시하는 요거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주시자, 주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잖아요. 이게 빛이 입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자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얘가 파동으로 작용하잖아요.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그냥 들여다보지 않은 주재자를 배제했을 때는 그냥 음량이에요. 그냥 음량인데 주재자가 개입되면은 운동하는 음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붙으면은 이게 3이잖아요. 3. 요 3은 운동하는 주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음량은 운동하는 상태, 그러니까 동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2 플러스 1이 개입되어 있다는 건 그 음량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모든 운동하는 것은 3이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3이 이렇게 된 게 3이니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입이 우리가 얘기하는 음량을 주재하는 주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음량을 표현할 때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3, 천, 양, 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 양은 셋이고 음은 둘이다. 이 얘기죠.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여지는 양, 작용하는 양. 그래서 요것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셋과 둘, 양과 음은 이 마디 하나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고 셋이라고요. 이게 둘이고. 이게 우리가 얘기한 괴의 시작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태극이 있었잖아요. 그죠? 태극, 점, 시작점. 이게 원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예. 그냥 어느 시점일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는 지금 이게 양의인데, 음양인데, 이 음양에는 이 음양하게 하는 카테고리가 있다. 이 얘기죠. 이걸 그려보면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는 핵에, 원자 핵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가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원자라고 하죠. 그죠? 그잖아요. 이걸 이렇게 원자라고 하잖아요. 아, 이건 초등학교에 나와요. 초등학교. 네. 그러니까 이 전자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가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입자가 아니고 파동으로도 작용하고, 파동으로 생각하고 봤는데 입자로 작용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달라져요? 카테고리 때문에, 관찰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음양 같아 보이나요? 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못 그리죠? 이렇게 그래도 못 그렸네. 어쨌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운동하죠. 이 그림이 이거죠. 그죠?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이걸.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렸다는 뜻이네요. 그죠?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음양이라고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라고 하는 걸 형성한 게, 이 카테고리가 이게 3이라고요. 3. 음양을 주재하는 3. 이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태극의 현신이죠. 태극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개체에 각각에 놔두어서 자신, 태극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모양에 태극이 투영되는 거예요. 그 태극 도설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건도성남, 곤도성녀, 거기에 각각의 태극이 존재한다. 만물 화생했는데 모든 만물에 다 태극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3은 또 다른 극이죠. 극. 이 극이 얘기한 주제자, 절대자, 신, 뭐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황극이라고. 황극. 그러니까 태극, 무극. 태극과 무극은 실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건 무극에 의해서 출발된, 나타난 모양이지만은 그걸 쓰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는 내가 태극이잖아요. 내 안에 태극이 있는데 나 안에 있는 태극은 저 3으로 표현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2 플러스 1이 3이에요. 음양의 주제자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이건 이해를 하셔요.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든,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든 뭐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에 음양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 나가 커서
30세가 됐어요. 나는 그냥 나였는데 이때쯤 가니까 남자래. 그전에는 남자 아니었겠어요? 근데 남자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짝을 찾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라고 할 때는 뭐의 남자겠어요? 여자를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냥 나라고 하는 거에도 음양이 있는데, 음양의 주제자의 나인데, 밖에 또 다른 카테고리로 나를 포함시켜서 넣으니까 여자의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카테고리를 만들면 나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에 또 다른 음양이 붙은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나와 너가 연결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지금 그린 것을 이걸 그냥 덩어리 하나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또 이렇게 원을 그리겠네요. 그죠? 이 안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30세, 지금 제 나이가 30세예요? 안 믿으시는데? 네. 네.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그 음양의 분화가 계속 일어나서 음양이 완성돼가는 뭔가 그 작용, 음양의 작용이 점점 만들어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게 하나인가요? 이렇게 연결된 게 하나인가요? 어느 게 하나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음양을 얘기할 때 핵심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떨어질 수 없다 이거잖아요. 떨어질 수 없다. 불상리.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라는 건 하나이죠. 불상리는 떨어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라고요. 자, 그럼 다시 아까 좀 전에 던졌던 질문을 해보죠. 나라고 하는 하나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음양이 완성됐어요. 하나예요? 아니에요. 나와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 외부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대상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남녀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연결됐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에요? 하나예요? 둘이 합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음양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카테고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지고요. 음양의 정의마저도 달라져요. 음양의 작용도 달라질 뿐더러 정의마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자, 분명히 태극이라고 하는 일에서 이라고 하는 양의가 생겼어요. 그죠? 양의로 했으면 둘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둘이라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개체에 이미 음량이 있다고 했는데 이 음량은 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렇게 남자라고 했을 때는 이건 그냥 여자의 양이잖아요. 음량이 아니고. 달라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그냥 나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는 그냥 음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 음량이 작용하는. 근데 남녀라고 하는 사람의 카테고리, 성인 남녀의 카테고리에 넣으면은 양이죠, 그죠? 음이 부족한 양이죠. 그러니까 늑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량을 정의하는 핵심 용어예요. 불상리, 불상잡. 떨어질 수 없고 섞일 수도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 근데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없고 섞일 수 없는 상태가 음량의 작용 상태예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를 만났잖아요. 이렇게 작용하는 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내 안에 음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내가 여자를 만나서 내 밖에 있는 내가 양이 되고 음이 되는 걸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확장됐네요. 그죠? 둘이 그 이가 이를 만난 거잖아요. 이가 이를 만났어요. 여기는 이렇게 이걸 묶으면 하나잖아요. 그죠? 요건 다시 이렇게 되면 이게 3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2가 2를 만나서 이게 4가 된 거죠. 4가 됐어요. 이건 상태를 얘기해요. 음양이 만나서 이루어진 상태. 이게 4예요. 그러면 4는 이것을 구분한다면은, 만약에 방위로 대입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전후 좌우라고 하면은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전후 좌우예요? 누구의 앞이고 누구의 뒤예요? 누구의 좌측이고 누구의 우측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전후 좌우가 없네요. 그죠? 전후 좌우를 설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전후 좌우를 얘기한다는 건 여기에 이미 뭐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주제자가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무엇의 전후 좌우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에는 항상 주제자가 따라와 있죠. 그러니까 주제자를 암묵적으로 주제자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 이건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제자가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을 얘기한 거죠. 무슨 상을? 사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는 이렇게 양,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에 지금 이것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din 거에 양,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지금 사상이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사상은 곧 뭐라고요? 플러스 1 돼 있는 그 1이 주제자인데 주제자가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주제자를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주제자를 표현한 게 그게 오행이에요. 오행은 이 사람, 여기 이 주제자 입장에서 앞, 뒤, 좌, 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주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설정되는 건 주제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오가 주제자인데 이 주제자가 3의 주제자, 1의 주제자. 그러니까 1 태극이나 3 태극이나 같은 거죠. 그죠? 그 3 태극이 이 5 똑같이 온 거죠. 그죠? 다 태극의 현신이에요. 태극의 현신이라. 그러면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움직임. 사상을 얘기하는 것은 움직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행은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행은 서로의 관계를 이룬 그 시스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오행이에요. 오행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관계해서 관계 상태의 중심에서 읽으려고 하는 게 오행이에요. 그래서 평면적 관계 구조이죠. 평면적 관계 구조. 전후 좌우잖아요. 나의 전후 좌우 평면적 구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은 이 구조 결국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너와 또 다른 뭔가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소 구조가 오라는 뜻이죠.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소 구조가 오예요. 그래서 오행은 살아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적 입장에서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구조이죠. 어느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를 파악하려면은 당연히 입체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그 입체들을 다 나누어서 어느 한 단면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는 뜻이죠. 단면으로 보는 거예요. 단면적 관계가 오행이에요. 이 플러스 2가 4라고 했죠. 그죠? 이건 3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용되는 것. 이건 다 오행으로 가면은 이 3이 목이잖아요. 목은 화라고 하는 2라고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게 3의 숫자예요. 3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생화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이 먼저 나온 것 같죠. 근데 순서로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목이 그 화의 분열을 조장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2가 발생한 거고요. 3은
1에서 2로 가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분열하는 힘이죠. 이건 오행할 때 다시 설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의 3이잖아요. 그죠? 2 플러스 1. 여기도 2 플러스 1의 3이죠. 이게 하나의 운동성을 부여받은 채소 단위잖아요. 운동성을 부여한 채소 단위.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운동을 해요. 바위가 여기 가까운데 뭐 북한산에 무슨 바위가 있나요? 자, 바위가 가만히 있죠, 그죠? 운동이 내가 하는 운동하고 다를 뿐이에요. 바위가 하는 운동과 내가 하는 운동이 다를 뿐이라고요. 시간 개념이 서로 적용되는 게 다르죠. 다 운동을 하죠. 끊임없이 음량이 변화하면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개체, 하나의 개체, 움직이는 개체잖아요.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그 개체가 또 다른 개체를 만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라고 하는 채소 단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채소 단위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채소 단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6이 되죠, 그죠? 이게 대삼합 6, 대삼합해서 6이 된 거죠. 어디에 나와요, 이게? 천부경 가운데 글자가 6이에요. 81자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게 6이에요. 대삼합 6, 생 7, 8, 9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과 3, 이 하나의 3이 대3이에요. 그 3이 합해서 6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나라고 하는 음이든 양이든 그 하나의 개체가 다른 음이든 양이든 하나의 개체가 만나서 음양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을 시작으로부터 7, 8, 9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이고 실질적 세계가 이 6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우리가 얘기하는 3차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2로 얘기한다면 2 플러스 2 플러스 2죠.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구조가 달라졌잖아요. 상하가 들어가서 6개의 방위가 설정됐습니다. 그걸 각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3 플러스 1, 2 플러스 1의 구조로 얘기하면 그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대삼, 합, 6, 생 6, 7, 8, 9 그 다음에 뭐 일묘연, 만왕말래 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입체 3차원의 시작을 얘기해요. 전후, 좌우에 상하가 연결돼 있죠. 그죠? 그게 전우, 좌우, 이게 사방에 상하라고 한 구성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6개의 공간을, 그 면을 6합이라고 그래요. 6합. 전후, 좌우, 상하를 6합이라고 한다고요. 사주에서 얘기하는 6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6합이 막혔다. 그러면 뭐예요? 갈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전후, 좌우, 상하를 했는데 그럼 누구의 전후, 좌우예요? 누구의? 주제자. 나의 전후, 좌우잖아요. 나의 전후, 좌우의 상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체적인 3차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면은 그냥 나를 뺀 공간으로 보면 6이지만은 내가 들어가 있는 주제자로 보면은 7이죠. 그잖아요. 입체 공간의 최소 단위가 7이에요. 평면 단위의 최소 단위가 5이죠. 그죠? 운동하는 거의 최소 단위가 3이라고요. 1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7이라고 하는 나의 입체적 형태, 나의 실질적 모습, 그것에 운동하는 것, 운동하는 에너지를 넣은 거잖아요. 그게 3, 7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거의 처음과 끝이 다 3, 7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3, 7, 아이 나면은 금줄을 치죠. 그죠? 3, 7일 동안. 남자아이 금줄에는 수다고 고추, 빨간 고추. 여자아이 금줄에는 수다고 솔잎. 자, 그러면 남자는 왜 고추를 해요? 고추라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빨간 고추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솔잎은 푸른색, 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 음양이에요. 남자가 고추 달고 나와서 고추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3, 7일 동안 아이가 태어나면은 베넷 저고리 있잖아요. 손, 팔이 다 안에 있어요. 안 나와요. 첫 7일이 지나면은 베넷 저고리를 접어줘야 돼요. 어느 쪽을? 왼손 접어주면은 왼손잡이가 된다고 뒤지게 혼나요. 오른손 먼저. 그렇게 해서 아이 손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그 과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3, 7일. 자, 3일이 뒤면은 초승달이 뜨죠. 3일 뒤면 초승달이 뜨잖아요. 이게 초사흘, 초사흘이잖아요. 이게 사가 넉삭 사자가 아니에요? 아, 요즘 많이들 헷갈려요. 젊은 친구들. 사흘, 나흘, 이걸 시험 보면 많이 틀려요. 초사흘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눈썹 같은 달이 떠요. 그 미인 속눈썹 같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시작. 그러니까 첫 1일 날 기도하지 않아요. 초사흘 날 기도하죠. 여기가 언제예요? 상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초 7일에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본적 순환고리에 이 3, 7일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요. 7일을 4번 하면은 49잖아요. 7일이 4번 지나가는 동안에 치성을 드리죠. 망자한테. 그러면은 그 명부에 10분의 판관들이 그 기간 동안에 심사를 하는데 그 망자에 대한 그 후손들의 정성이 지극하면은 감해줘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49일 동안 어디에 있어요? 저기도 못 가고 이기도 못 가는 고기에 있잖아요. 고기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어요. 이건 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에 주제자가 항상 따라온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그 7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6이라고 하는 면들, 6면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나의 6면이잖아요. 전후, 좌우, 상하의 면을 돼 있는데 그 에너지가 다 극점으로 이루어지면은 사방이 8방이 되죠. 8면으로 에너지가 다 확장된 거잖아요. 그것은
사가 요 사가 다시 분열해요. 사의 분열을 보시면은 이 두 개의 부분이 이렇게 붙겠네, 그죠? 요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더 이쪽으로 가면 안 잡히겠네. 짧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음양만 붙인 거잖아요. 요게 음양만. 여기도 이거에 양, 이렇게 붙겠네, 그죠? 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먼저 이걸 그려놓고 양이 붙고 다음에 또 음이 붙겠죠. 이것도 또 음양이 붙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게 건이죠, 건. 자, 여기에서는 사상에서는 이게 태양이다, 소음이다, 소양이다, 태음이다 이렇게 이 상을 얘기한 거지 구체화된 형을 얘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잖아요. 구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팔인데 괴로 표현되니까 괴라고 하지만 이것은 모양을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형을 갖추고 있죠. 여기는 의미만 갖추고 있다 이거죠. 여기가 요 두 번째가 택이죠, 택.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금방 외워요, 금방. 지금 금방 그렸잖아요, 그죠? 하나에다가 양음, 하나에다가 양음 이렇게 더한 거예요, 다. 여기에다가 양음, 여기에다가 양음 이렇게 더한 거잖아요. 발생 순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원에 그리죠.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게 선천팔계라고요. 이게 하도예요. 그럼 여러분 벌써 하도까지 싹 한 번에 다 끝낸 거죠.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변한 것,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게 일변이에요. 일변했어요, 그죠? 일변해서 음양이 됐잖아요. 음양이 일변해서 여기가 이변이에요. 이변에서 사상이 됐죠. 사상이 한 번 더 변한 걸 삼변이라고 그래요. 삼변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형이 됐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모양이 구체화된 거예요. 이때부터 가시적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죠. 만물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삼변을 해야 실체화된다. 제가 사주 통변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삼변. 그렇게 팔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구체화된 모양.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 3차원의 에너지가 사방, 팔방으로 다 퍼진 거잖아요. 누구의 에너지예요? 주제자. 그 팔의 주제자가 누구겠어요? 구잖아요, 구. 그죠? 그래서 13579는 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의 현신들이죠. 일이라고 하는 태극의 현신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구는 분열의 끝수예요. 가장 크게 분열한 거예요. 그래서 7이 9로 가는 것이 분열이 확장되는 거죠. 분열이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양의 분열이에요. 음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음은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에서 6으로 가는 게 음이 커지는 거예요. 8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처음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에서 6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7, 9, 6,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괴에서는 양을 9로 표현하고 음을 6으로 표현해요. 효를 표현할 때. 얘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제자. 모든 작용에는 주제자가 들어가 있다. 주제자를 얘기하지 않는 이거 그죠? 2, 4, 6, 8에도 주제자가 들어가 있다. 1, 3, 5, 7, 9를 얘기하는 데에도 그건 주제자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사물을 관찰하는 관법이 이렇게 음량을 보는 관법과 오행을 보는 관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춘추 시대에는 음양가하고 오행가가 따로 공존했어요. 따로. 그래서 음양가가 음양가대로 자기들 그룹을 이루고 있었고, 오행가는 오행가대로 그룹을 이루고 있었죠. 예. 기본적인 지역이 구분 지어지죠. 이 오행은 삼수문화들이 운영하는 툴이에요. 북방 계통의 문화이죠. 여기는 이수문화이죠. 이쪽 남쪽 어디 물을 중심으로, 이쪽은 산을 중심으로. 북방이니까 산 중심의 문화가 기본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다 삼수문화죠. 삼수문화의 핵심은 산을 넘는 거예요. 산을 넘을 때, 산을 넘는 것이 가장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새죠, 새. 그럼 이쪽 북쪽 북방민족 삼수문화를 주로 하는 데는 새가 상정되죠. 그래서 봉황이 최고의 신분으로 등극하죠. 여기는 물을 다스리잖아요. 물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고 너와 나가 구분지어져요. 그럼 이쪽은 양이고 저쪽은 음인 거죠. 물을 다스려야 돼요. 물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그 물이 뭘 닮았어요? 꿈틀거리는 용을 닮았잖아요. 물줄기는 그냥 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물은 용을 얘기하죠. 여기는 봉을 얘기하는 거고요. 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용봉 문화라고 그래요. 다 최고의 상징으로서 작용하죠. 자,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 문장에 뭐가 있어요? 봉황이 있잖아요. 봉황. 우리나라는 이쪽 문화라고요. 삼수 문화가 우리나라의 기본적 문화이죠. 태극도 우리나라의 고유의 태극은 삼태극이에요. 북방 계열로 내려와 있는 저기 경주 가문사에 가시면은 가문사 탑 두 개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렇게. 그게 다 실제로 불국사 탑의 전신이라고들 하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 폐사지가.
거기는 그 돌 기둥에 삼태극이 이미 있었어요. 북방민족의 계보를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음양적 사유체계와 이렇게 오행적 사유체계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음양과 오행이 만나요. 춘추시대 때. 근데 그게 뭐 추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합쳐졌다. 뒤에 한나라 때 동중서에 의해서 그게 뭐 제대로 체계를 갖추었다. 이건 학술적 얘기고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과연 뭘까? 음양과 오행이. 그건 삼이라고요. 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음양과 오행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이 하나로 섞일 수 있는 하나의 사유 틀로 연결하는 고리는 삼이에요. 그러니까 음양 입장에서도 태극이라고 하는 주제자를 인식하면 바로 삼이 튀어나오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 오행의 시스템에서도 어느 하나의 운동점을 찍으면은 오행 배경에는 삼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딱 돼요. 음양이 오행 안으로 쏙 들어오고 오행이 음양의 움직임으로 설명이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